세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건축물로 꼽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피라미드의 건축법은 현재 다양한 가설들만 존재할 뿐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이 없습니다. 이러한 피라미드의 건축법의 비밀을 풀고 직접 사용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리즈 칼린. 1888년 라트비아에서 태어난 그는 학교도 채 마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는 26세가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10년 동안 캘리포니아, 텍사스 등을 돌아다니며 돈을 벌었는데요. 150cm의 키에 43kg의 체중을 가진 가난한 이민자에 대한 시선은 좋지 못했고 그는 어디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했죠. 1920년 에드워드는 플로리다로 이주 후 이곳에서 자신이 10년 동안 꿈꾸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합니다. 에드워드는 평소 천문학과 고대 이집트학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요. 자신이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은 거석 유적지를 세우고자 한 것이죠. 그렇게 궁전을 짓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이는 20년이란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오랜 작업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에드워드는 작업 과정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기 위해 손수 만든 발전기를 이용하여 최소한의 불만 밝힌 채 한밤중에 작업하였다고 하죠. 그는 해안에서 직접 산호석들을 조달해와 식탁, 침대, 우물, 목욕탕 등을 조각하여 만들었습니다.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우주와 관련된 건축물들도 지었는데요. 북극성을 관찰할 수 있는 망원대, 행성을 본딴 조각품들, 시간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해시계까지 그는 이 모든 작업을 오로지 혼자 힘으로만 해냈습니다. 1940년 에드워드는 완성된 궁전에 록게이트 파크라는 이름을 붙인 후 대중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 작은 성은 공개되자마자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에드워드는 하루아침에 뉴욕타임즈의 일면을 장식할 정도의 유명인이 되었죠. 특히나 이목을 끌었던 것은 중앙에 있던 돌문이었습니다. 5,000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거대한 문은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슬쩍 밀기만 해도 빙글빙글 돌아갈 정도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궁전에 방문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키에 40kg 남짓한 체중을 가진 에드워드가 수백 개에 달하는 바위들을 어떻게 옮기고 조각하였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산호석들은 많게는 수십 톤에 달하는 거석들이었죠. 그는 자동차의 폐 부품들을 모아 만든 크레인을 이용하여 돌을 옮겼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그가 만든 크레인의 구조와 재질 특성상 최대 10톤 정도의 바위까지만 옮길 수 있었을 것이라 말하였죠. 에드워드의 성에는 28톤이 나가는 오벨리스크를 비롯하여 수십 톤을 능가하는 바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나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축 비밀을 알고 있다. 대체 성을 어떻게 지었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정말 피라미드의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요? 에드워드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작업들을 철저히 비밀에 붙였습니다. 한 번은 이웃 소년들이 그의 작업 과정을 몰래 훔쳐본 일이 있었는데요. 에드워드가 돌에 손을 얹고 쓰다듬자 돌이 풍선처럼 떠올랐다. 증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36년 그는 정부의 토지 사업으로 인해 제작 중이던 산호성 전체를 근처로 잠깐 옮겨야 했습니다. 당시 그를 도왔던 트럭 운전수는 이러한 말을 남겼죠. 도착한 곳에는 다른 사람들, 장비들이 없었다. 식사를 위해 2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거대한 산호석들이 트럭의 짐칸 뒤에 정렬되어 있었다. 2시간 동안 혼자서 이 모든 작업을 해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운전수는 에드워드에게 이걸 어떻게 실었냐고 물었지만 그는 조용히 미소 짓기만 할 뿐 대답은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에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은 그가 만들었다는 크레인에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레인의 꼭대기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검은 상자가 하나 달려 있었는데요. 이 안에 그가 풀었다는 피라미드 건축법의 핵심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에드워드의 산호성 건설에 보다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있을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소년들이 증언했던 돌을 쓰다듬자 공중으로 떴다라는 말도 에드워드가 돌에 어떠한 조작을 하는 과정을 목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였죠. 에드워드는 1951년 6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누구와도 지식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가족도 친구도 없었으며 이웃들과도 친하지 않았다고 하죠. 에드워드의 사후 그가 생전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측되는 지하 창고에서 이상한 기계가 하나 발견됩니다. 기계는 직류 발전기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수백 개의 자석과 금속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당대의 과학자들 중 그 누구도 기계를 작동시키지 못했다고 하죠. 학자들은
이 기계는 그의 실험작일 뿐 실제로 가동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 기계는 작동된 적이 없었을까요? 초현상 전문 작가인 레이 스토너는 에드워드가 지구에 흐르는 특정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성을 지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지구는 거대한 격자의 전자기 선으로 덮여있는 것과 같다. 산호성이 지어진 곳은 그러한 에너지들이 겹치는 일종의 교차로였을 것이다. 실제로 피라미드, 스톤헨지 등의 거석 기념물들이 이러한 에너지 집중 구역에 지어진 것이라는 이론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유적들은 레이 라인이라고 불리는 일직선의 동일선상에 놓이는데 에드워드의 산호성 역시 그 선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죠. 학자들은 이러한 초현상 이론에 반박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에드워드가 공수했던 산호석과 동일한 바위를 600마력의 크레인으로 옮긴 뒤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톱으로 절단하려 했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하죠. 에드워드는 대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낸 걸까요? 몇몇 사람들은 그저 그가 무게의 법칙을 잘 이용하고 활용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에드워드는 생전 진행했던 수많은 인터뷰들 중에서 건축 비밀에 대한 힌트를 한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성을 지을 때 나는 주로 자기장과 전기 그리고 중력을 이용했다. 에드워드가 지은 성은 현재 코랄 캐슬이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생전에 알아냈다는 고대 건축법, 그 비밀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